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아시죠? 한마는 할 때 한입니다. 아리랑, 한 500년 등 많은 노래에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감정에 민감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불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여 또 그와 같은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한보다는 즐겁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게 끌어당기는 힘 속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관념적이 됩니다. 스스로 자꾸 자기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또 종교를 믿는 것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마음에 의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예. 불안하니까. 그것은 끌어당기는 마음의 핵심이 곧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기는 마음은 그 핵심이 자기예요. 이 자기라는 건 자의식입니다. 예. 애인이 서로 의심하는 것도 끌어당기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상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처증, 또 의부증 따위가 모두 끌어당기는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끌어당기는 마음은 매사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주관적으로 자기식으로만 판단해요. 또 눈앞의 현실보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 몸 밖의 현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툭 빠져있는 사람은 눈앞에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앞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면 믿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마음은 항상 근심 걱정을 달고 삽니다. 예.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관념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끌어당기는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한이 많아요. 반면에 뻗어나가는 마음은 흥겹게 행동을 합니다. 때문에 항상 객관적으로 현실을 살펴보고 또 현실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일부러 엉엉 울면서 곡을 하잖아요. 곡. 대만 같은 데 가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웃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갔다 그러면서 걔네들 축하해요. 그런 걸.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내 울어요. 오죽하면 곡소리 난다고 그랬어요. 곡소리.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사업을 잘하거나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뻗어나가는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끌어당기는 마음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만든다면 뻗어나가는 마음은 자신감이 충만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공연히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행동을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뻗어나가는 마음은 상대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마음과 끌어당기는 애착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론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뻗어나가는 힘도 있죠. 근데 뻗어나가는 힘이 더 많고 끌어당기는 힘은 작아야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우주는 뻗어나가는 힘 70%와 끌어당기는 힘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대 50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커요. 보이는 세계가 더 작고 적고, 보이는 세계는 30%인데 30%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많은 별들, 수많은 천체들, 저것이 이 원래 지구 우주 전체에 비하면 5%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예. 우리는 이와 같은 우주의 상태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뻗어나가는 상태 70, 끌어당기는 실 30, 이 7대3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랑도 베푸는 힘 70%와 끌어당기는 애착 30%로 이루어져 있으면 가장 훌륭한 연인 관계가 됩니다. 반면에 끌어당기는 애착이 6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슬슬 원수지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7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되고 8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한이 되어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나가서 발병나라 이런 얘기예요. 도망가다가. 예. 노래 가사니까 이러지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나가 되져라 이런 의식입니다. 이게 쉽게 해석을 하면 아리랑 가사가 그래요. 예. 요즘은 인정이 메말라서인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좋아 죽겠다며 붙어 다니다가 또 헤어질 때는 서로가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또 상대를 모함하여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퍼뜨려 상대를 모함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랑해도 이런 건 안 했어요. 예. 또 상대를 모함하는 것도 또 상대를 모함하는 것, 뭐 자기한테 조금 뭐 섭섭해서 조금 남을 모함할 때도 보면 단 한 번도 상대를 만나보지도 않고 차라리 만나보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서 고발을 하거나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면 괜찮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마치 중마고우처럼 상대를 험담하며 모함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험담을 해요. 또 뉴스에서 어떤 경찰관이 여자들이 서로 싸우는데 서로 싸우는 여자들을 머리채를 붙잡고 떼어놓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뉴스에 나와요.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몸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거예요. 머리털이 막 빠져요. 이게 왜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선 떼어놓느냐 하면은 그 경찰관은 이 여자들이 성희롱으로 고발당할까봐 머리채를 붙잡고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만지면 성희롱으로 고발한대요. 싸움하는 거 말렸다고. 이렇게 세상은 법 아닌 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게 아주 손쉽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일상적으로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행복은 또다시 마음의 한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한을 가슴에 품을 줄만 알았지 그 불행이 어떤 인연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걸 알려면 자의식의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그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없이 덮어놓고 찾아온 일은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은 괜히 그날따라 배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생들은 물에 배가 잠겨서 다 죽었어요. 이게 세월호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배가 아파서 그날 안 갔어요. 안 가서 살아났어요. 얘는 왜 살아났냐 이런 얘기. 사랑하던 사람이 사랑한 상대를 고발하며 원수처럼 변하면 그 가슴 아래는 훗날 반드시 난치병이 되어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천적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어떤 마음의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래를 많이 하면은 훗날 반드시 난치병이 되어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 남을 모함하며 없는 말을 만들어 상대를 괴롭히면 그 괴로움의 파장이 자신에게 돌아와 갑자기 죽거나 또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는 모두 자신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도 자살한다고 위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또 밑에 지나가는 사람은 부닥쳤어요. 부닥쳤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죽었는데 위에서 부닥친 사람은 살았어요 또. 그러니까 딴 사람은 전혀 애매모호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죽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여기 지금 오는 변호사는 어떤 자기가 그 일 맡은 사람이 갑자기 점심까지 같이 먹고 헤어져서 갑자기 유서 같은 것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12층에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 또 어디 또 밑에 천막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십몇 층에서 떨어졌다는데 또 살았어요. 네. 또 이 남을 속이며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람은 그 사기 쳤거나 또 사기 화투를 쳤거나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람은 훗날 자식을 낳으면 어딘가 정상이 아닌 그런 자식을 낳게 됩니다. 또 잘 아는 사이도 아니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상대를 괴롭히거나 경찰에 고발하면 그 사람은 교통사고나 아니면 화재가 일어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렇게 남을 비웃거나 욕을 해도 그 비웃음의 파장은 자신에게 돌아와 반드시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그 인과응보, 우리는 옛날부터 인과응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인과응보는 이렇게 버젓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 또한 가슴에 묻어두면 그 파장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와 또 다른 한 맺힌 절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있는 사람은 계속 한이 있어요. 한 1, 한 2, 한 3, 한 4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주의 법칙을 인과응보라고 해서 좋은 인연은 계속 쌓아가고 또 나쁜 년은 만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좀 비과학적이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년은 많이 쌓으면 혹시 실수로라도 남을 괴롭혔을 때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남을 괴롭혔을 때 그 괴로움의 업보를 받지 않고 좋은 연의 업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쌓은 사람은 벌을 안 받아요. 쉽게 말하면 벌 받을 짓을 해도 좋게 받아요. 좋은 게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서 뛰어내렸어. 큰 실수했죠. 근데 뛰어내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밑에서 괜히 지나가다가 부닥친 사람이 그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주의 이 뻗어나가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연을 쌓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좋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결과적으로도 나쁜 현실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현실을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우주의 연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 파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입자의 세계만 우리가 보고 듣고 알지 파동이 벌어지는 법칙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옛날부터 우리 조상은 한국 민족이 이와 같은 한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인 채지가의 남강철교는 이와 같은 한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맺힌 한이 일종의 입자라면 파동을 통해 그 한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말은 어렵죠. 예,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와 같은 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퍼져나가는 마음의 파동을 통해 하늘과 땅 모두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능력을 천지수단이라고 하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바로 사이파우가 그 천지수단인 것입니다. 이 남강철교,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땅과 본토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이 거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제도라는 게 우리나라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남강철교라는 건 거제도와 육지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을 풀어줄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속뜻은, 이 남강철교의 속뜻은 지금까지 입자 문명에서 파동 문명으로 넘어가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자 문명으로 봤지만 앞으로 파동식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지만 이제 서서히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강철교는 이렇게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거제도와 또 파동 문명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의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자 문명에서 파동 문명으로 넘어가는 게 남강철교다라는 뜻입니다. 속뜻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제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파동 문명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지수단을 손에 쥔 사람이 포원을 없애는 것을 해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원은 원한을 품다라는 뜻이며, 포원, 원한 원자에다가 포용한다 할 때 포자예요. 그래서 포원은 원한을 품다라는 뜻이며, 해원은 원통한 마음을 풀어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해제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분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원한을 없애버리는 해원문에 들어가 봅시다. 해원문. 해원문이라는 게 이제 원한을 풀어 없애는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해원은 원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해탈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따지고 결과를 의심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따지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도록 일심공부, 한마음으로 공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강철교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하우로서 해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우라는 말은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밑하자예요.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처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생긴 원한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바보처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억울하다고 자꾸 따져 쌓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원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를 의식하는 생각보다는 일어나는 자신의 그 감정, 일어나는 것을 앞세우는 그런 심정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예. 또 예를 들면 저 좌파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좌파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북을 잘 알아서 그래서 이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 정권에 불만이 있어서 그 반대인 이북을 흠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꼭 이북이 막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쪽 가서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간이 나쁘다고 지금 쓸개에 가서 붙겠다 이런 뜻이에요. 때문에 이 좌파라는 사람들을 모두 이북으로 보내면 그러면 이북에 가서 만족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불만이 생겨
거긴 불만이 더 많이 생기죠. 반북 운동을 하다가, 북쪽에 반대하는 그런 반북 운동을 하다가 끝내는 총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예. 제발 저 사람들 전부 다 38선 입구로 보내버려야 돼요. 보내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뭐 뻔해요. 저기는 절대로 환영 안 해요. 환영해도 그건 의식적으로 가짜로 하는 거죠. 이른바 전공법이 없이, 내 땅,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전공법이 없이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불만을 내서 그 체제를 반대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좌파예요, 지금. 우리 여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괜히 저쪽은 알지도 못하는 저쪽을 갖다가 막 편들고 가서 한번 고생해봐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예. 물론 그 나라 지도자가, 우리나라 원래 지도자가 전에부터 지도자가 전공법을 통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 역시 나라를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지금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살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우판이 좌판이 하며 서로 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땅 기운이 강하고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알고선 본인들이 그 자신은 누그러뜨리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밤낮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우리나라 땅 기운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거기도 반도예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도 시끄럽고 우리나라 사람도 시끄럽고 내내 비슷한 점도 많아요. 가보면 여러분들 가보면 아주 유럽 여행하다 보면 이태리 가면 아주 속 시원합니다. 우리하고 뭔가 비슷해요, 거기는. 근데 딴 데를 가면 아주 막 갑갑해요. 예. 그래도 거기 사람도 우리보다는 덜 싸워요, 그래도.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거기도 패밀리 체제지만, 즉 우리나라도 저 위에 김간해처럼 거기는 김간해하고 아주 체제는 비슷해요. 어쨌든 왕이 다스리니까. 그런데 그들의 근본 정신 세계는 우리와 사뭇 다른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왕을 전부 다 존경하고 또 왕은 또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걸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왕이건 뭐 대통령이건 간에 다 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부터가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존경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밤낮 우리는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술 만들어 먹지 말아라. 그리고 본인은 술, 높은 사람들 다 술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자꾸 정권만 쟁취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 태국에 가서 태국 사람과 함께 쇼핑을 하다가, 즉 태국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쇼핑하다가 한번 가격을 깎아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갔던 가이드가 여러분 편을 들어서 같이 깎으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 상점에서 파는 사람, 뭐 주인이 됐건 아니면 그냥 사원이 됐건 파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간 태국 사람한테 너는 왜 같은 태국 사람이면서 외국 사람 편을 드느냐 하고 따질 것입니다. 딱 그렇게 탁 쏴줘요. 그러면 함께 간 태국 사람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위한다가 있어요. 예. 이것은 그들이 같은 태국 사람이라는 그 전체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전체 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큰 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따지고 그리고 대드는 것입니다. 만약 전체 의식이 있다면 설사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를 위해 자신을 양보하는데 우리 민족은 그와 같은 전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대로 일어나는 자기 심정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바로 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또 행복이라면 우리에게 한은 없겠지만 이와 같은 전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한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이 되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도 도망갔다고 한스럽게 생각하고 또 도망간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이 짜증난다고 해서 또 한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먼저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는 조금 섭섭하다 하여 발끈하며 대드는 자신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강절교는 하우로서 해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잘났다고 대들지 말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울로서 해관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잘났다고 대들지 말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인 거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한테는 전부 다 그런 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천성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악질이 있습니다. 아주 천성적으로 악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봉변을 한번 당해보면 이가 갈리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직접 또 대들면 보복이 두려워서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멍든 가슴의 한만 점점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들이 그 뉴스 같은 거 잘 보면 그런 사람 하나 또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직원들을 잘 때려가지고, 직원들도 잘 때리고, 그 사람은 또 닭도 이상하게 잡더라고, 칼 가지고서. 이럴 때는, 이렇게 괴롭힐 때는,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 사람을 잊도록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멍든 가슴에 한이 깊어지면 그 한은 또 다른 한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많은 사람은 한만은 두 번째 한이 있고 세 번째 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당해야만 하는 어떤 자신의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한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걸려드는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은 안 걸려드는데 본인만 걸려든다면 뭔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식구들 가운데라서라도. 때문에 똥 밟은 셈 치고 그와 같은 일을 잊도록 하십시오. 예. 분해도 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복수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우주가 알아서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다 사고 나는 사람들이 그냥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서 사고 나서 죽는 게 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본인이 당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이와 같은 내 말을 믿고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잊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잊으려고 했는데도 불현듯 생각이 나면 그때는 손털기로 얼른 그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이 손털기라는 건 위대한 겁니다. 이건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게 손털기예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털어버리세요. 털면 생각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빨리 지워버리세요. 걱정스러운 거 털어버리세요. 근심스러운 거 털어버리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살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한 번 털고 두 번 털고 자꾸 털면은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한테 나쁜 일이 안 생겨요. 예. 그리고 초과학적 지혜로서 분하고 억울한 자신을, 그 자신을 무시하고 분해서 못 살겠네 하면 그걸 무시해버리세요. 그 자신을 무시하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그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그 일을 위한 행동을 하십시오. 예. 어저께까지는 안 좋았어, 나빴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좋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복한 미래는 이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면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 거예요. 생각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의식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먼 훗날 그 사람은 우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지나가 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본인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거나 뭐 어디 암에 걸렸다 그러거나 경찰서에 감옥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걸 꼭 본인이 갚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또 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분한 것도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그 행복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자신을 무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우가 하여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우의 길은 억울하고 분한 이 자기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하우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하우가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회원의 첫걸음, 그것은 일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이미 지나간 것은 있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다면 그것은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맡기고 그때보다 더 잘 되도록 마음을 미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문득 생각이 떠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분해서 생각이 떠오르면 손털기로 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손털기가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리 큰일도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간 과거는 묻어두고 가슴 아픈 자신은 무시한 채, 그건 무시해버려야 돼요. 가슴 아파서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이거 하지 말고, 그런 곡소리가 나와요. 그건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하고 원하는 밝은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행동을 하면 맞아져집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맞아져요. 아셨죠? 그러면 세상은 어느덧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손자병법입니다. 이호탁지 월인지병수다 역해 이거승패제 고활승가 위야 적수증 가사무투. 나로서 헤아려 보면 월나라 병사의 수가 많다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월나라 병사의 수가 많다고 하나 결코 전쟁의 승패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상대편의 숫자가 많다 그래서 꼭 전쟁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만들 수 있으니, 승리는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비록 적이 많을지라도 능히 싸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도 손자는 어디까지나 이 영혼으로 하는 법, 사이파워,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적이 나보다 많아, 저쪽이. 나는 10명인데 저쪽은 100명이야. 그렇다고 저쪽이 꼭 이긴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쪽이 못 싸우게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승리는 싸워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고 만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승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죠 사실은. 예. 손자인 내가 보건대 적의 숫자가 많다고 하나 그렇다고 결코 적이 승리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 비록 많을지라도 싸우지 못하게 하여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긴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요즘은 우리나라 그 대학생인데도 상당히 키들이 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38선에 있는 그 우리나라 군대 사람들 전부 다 체격이 좋아요. 근데 저 이북 사람들은 같이 세워놓으면 중학생이에요, 걔네들은. 예. 그런데 또 이북 것들은 그 올머리가 있어가지고 교육이 아주 강하게 시켜가지고 안에 배짱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이 남한 군인들 보면 체격이 좋아가지고 혹시 위축감 같은 걸 못 느끼느냐? 그럼 이북 사람들 뭐라 그러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싸우는 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표물이 커서 좋대. 총 쏘기 좋다 이거. 쏴서 맞추기 좋다 이거예요. 덩치가 커가지고. 자기는 덩치가 작아서 맞추기 힘들 것이다 이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싸우는 것도 이긴다고 싸우는 자가 이기는 거지 그냥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전부 다 손자병법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비록 적의 수가 많더라도 나의 초과학적 지혜가 이긴다고 결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적어서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초과학적 지혜로서 그걸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길 것을 생각하면 돼요. 결정하면 숫자가 적어 불리한 나를 무시하고 또 적이 싸우지 못하도록 하여 승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과학적 지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초과학적 지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그걸 무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나를. 그건 여러분의 자의식의 판단이다 이거예요. 영혼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영어는 상대편이 크면은 맞추기가 편한 거예요, 관역이. 관역이 조그마하면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이북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결과는 현재 상황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머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현실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책지 지득실지계 작지이지 동정지리 형이이지 사생지지 각지이지 유효부족 지처. 그러므로 적의 정세를 살피어 득실의 계산을 알아야 하고 올머리가 있어야 돼요. 올머리. 또 적을 자극시켜서 작전 행동의 일정한 규율과 방식을 알고 또 분형을 드러내요. 군대 그 형태, 분형을 드러내요. 그들의 포진한 지형이 싸워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적을 건드려 그들의 병력 부서가 허술한 것과 충실한 점을 알아내야 한다. 적을 이기려면, 적이 싸우지 못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상대편 군사가 많더라도 싸우지 못하게 하려면 현시안을 통해 있는 현실을 보고 직접 봐야 돼요. 자기 감정으로 느끼지 말고 현시안을 통해 적을 잘 살펴 이득과 손실을 알아야 하고 또 적을 자극해서 평소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평상시에 그 연습받은 그 연습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패턴이 어떤지를 알아내야 하며 또 군대의 형태를 드러내요. 그들의 진영이 싸워서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불리한 거 가지 말고 유리한 거 가서 싸워서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적을 건드려 그들의 허술한 것과 충실한 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적일지라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쟤네는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틀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예. 하느님 믿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절대로 저쪽을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믿고 저쪽을 옹호하고 이러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을 막아야 하고 이익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먼저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을 막아야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막은 뒤에는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익도 함부로 쓰지 말고 7대3이라는 우주의 황금률에 맞춰 70%는 저축하고 30% 선에서 써야 하며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70%를 저축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분기점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30%도 이제 너무 많은 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쨌든 70% 이상을 저축하고 30% 선에서 써야 하며 그렇게 해서 또 재산이 많이 쌓이면 절대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하면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올머리 계산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먼저 손해보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손실을 막고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익은 함부로 쓰지 말고 7대3이라는 우주의 황금률에 맞춰서 70%는 저축하고 30% 선에서 써야 하면은 그러면 영원히 망하지 않죠. 또 그렇게 해서 재산이 또 생겼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부터 나는 부자다 하는 그런 만족감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어떻게든 날아가 버립니다. 그건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마음의 한도 먼저 맺힐 일이 없어야 하며 맺힐 일이 없어야 해요. 그러나 맺혀봐야지 맺힐 일도 안 하려고 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과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그 좋지 않았던 일을 다 과거라고 생각하고 없던 일로 하며 그 과거를 왜 자꾸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나는 옛날에 타임머신 맞으면 미래로 가려고 그랬어요. 과거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자꾸 또 떠오르면 그 좋지 않았던 일이 떠오르면 손떨기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맺힌 자신을 무시하고 초과학적 지혜로서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며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행동해야 합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노력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우주의 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대가로 패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주의 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입자 문명으로는 절대로 우주의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파동 문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동 문명은 이제 흘러갈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법이 되고 이런 것이 생활 습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는 자는 회원하고 즐겁게 살지만 이와 같은 것을 아는 자는 회원을 하고 또 즐겁게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포원하고 원한을 품어 안고 그 다음에 괴롭게 삽니다. 때문에 마음을 현실로 삼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 빠졌으면 그게 현실이 돼요. 이야 그거 죽고 앉았으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고민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지. 마음을 현실로 삼지 말고 현실을 마음으로 삼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그러나 이 말 뜻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야 역시 저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가 밝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